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공경에 처했으며 그의 정당 피데스는 역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4월 12일 헝가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며 이 선거에서 빅토르 오르반이 권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저는 야당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현 정권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페트르 머저르의 T사당의 리더십, 빅토르 오르반이 설치한 선거의 함정들, 외부의 지원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른바 우크라이나 문제가 오르반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 스폰서십 또는 결제를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구독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하실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처음으로 야권이 헝가리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그의 피데스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야당 T사의 지지율은 이미 1년 넘게 집권 여당보다 높습니다. 또한 극우 정당인 우리 조국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페테르 머저르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보다 건설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참모들은 만약 승리할 경우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히 키예프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T사의 모든 결정에서 헝가리의 이익을 강력하게 옹호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크라이나와의 복잡하지만 적어도 적절한 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론조사에서의 우위가 야당의 선거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헝가리에는 소수의 의원만이 정당 명부로 선출되는 혼합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93석입니다. 나머지 106석은 소선거구에서 배분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조입니다. 대도시 선거구에서는 야당이 우세합니다. 반면 여당은 소도시와 시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오르반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서 농촌 선거구의 수를 더 많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흥미로운 수입니다. 그는 대도시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선거구를 지리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시골이 더 많은 대표를 국회에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지 유권자가 적어도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수대표제의 교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수대표제가 진짜 악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헝가리에는 이른바 승자 보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승리한 정당이 추가적인 의원 의석이라는 보너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당 모두 자신들의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르반은 전통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이를 수행하며 이는 그의 팀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것은 T사당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여당 대변인들은 페테르 머저르를 공개적으로 브뤼셀 대리인이라 부릅니다. 게다가 빅토르 오르반은 외부의 적에 맞서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주요 적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수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제가 오르반에게 항상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것이 외부의 위협이었다고 말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오르반은 이전 선거 주기에서 수년간 예를 들어 이민 문제를 이용해왔습니다. 오르반은 저기 이민자들이 있다. 이건 매우 나쁜 일이고 외부의 위협이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우리에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려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민자 문제가 그다지 시급하지 않으니까 오르반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들고 나와서 모두를 우크라이나로 겁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런 건 단순한 수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3월 초에 헝가리 정보기관이 키예프로 돈을 운반하던 우크라이나 현금 수송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오르반도 또한 사실 러시아인들이 폭격한 드루즈바 송유관을 복구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의 EU 대출 지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헝가리 총리는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스 인프라 시설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폭발물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미 그런 추측을 부인했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나 오르반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빅토르 오르반은 해외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치 컨설턴트 팀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미국 지도부도 오르반을 공개 지지하며 얼마 전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이를 위해 부다페스트를 방문했습니다. 오르반은 선거를 헝가리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지역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페터르 머저르 자신도 매우 자주 선제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화는 바로 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헝가리 기자들은 곧이라는 문구가 적힌 침실 사진을 대거받기 시작했습니다. 곧 페테르 머조르는 성명을 내고 오르반 정부가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로 촬영됐다는 사적인 영상을 이용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공개할 필요가 없었죠. 모두가 이해하고 있으니 이런 건 유권자들에게 전혀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르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T사당과 페테르 머저르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어떤 형태일지입니다. 오르반은 이미 16년 동안 연속으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국영기업부터 소위 독립적인 기업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 영향력을 빠르게 제거하려면 T사당이 의회의 3분의 2라는 이른바 슈퍼 과반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들어보세요. 오르반은 새 정부의 조치를 여러 면에서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 개혁을 약속했는데 정작 개혁은 어디 있냐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건 부정적인 상황이죠. 오르반은 결정을 맡고 나와 이게 새로움인데 뭐가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덜 유쾌한 시나리오는 오르반이 과반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그는 계속 총리 자리에 남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과 유럽 내 정치 과정을 계속 막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데스도 T사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극우 정당 나샤로디나가 의회에 진출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빅토르 오르반이 바로 이 극단주의자들과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놀라셨다면 빅토르 오르반이 헝가리에서 가장 큰 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설령 현 정권이 패배하더라도 총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르반은 사회의 분열에 기대고 있으며 만약 마자르가 승리하더라도 빅토르 오르반은 언제든지 조기 선거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아시죠? 1년 후쯤, 쉽게 말입니다. 마자르가 개혁을 신속하게 실현하지 못하면 오르반은 곧바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셨죠? 이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겁니다. 즉, 오르반에게는 항상 장치가 있습니다. 만약 마자르의 정당이 3분의 2의 슈퍼다수를 얻지 못하면 오르반의 정당은 항상 의회에 남아 새 정부의 어떤 개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상의 1년이 지나면 빅토르 오르반은 유권자들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개혁을 약속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변화를 약속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조기 선거를 선언합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런 상황에서 항상 매우 신중하게 헝가리와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선거 이후에도 국내 정치적 대립의 인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오르반이 선을 넘기 시작한 이후로는 부다페스트와의 모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브뤼셀을 통해서만, 오직 중재자를 통해서만 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인 접촉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직접 대화하지 마세요. 오르반이 모든 것을 완전히 조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미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일요일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로든 후원이나 유료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을 통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